지난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감염 사례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력은 우리 의료체계의 대응 가능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17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환자는 5명으로 모두 기존 확진 환자의 접촉자이며 16일 5명에 이어 계속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일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총 환자는 166명이나 17일 12시까지 2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168명입니다. 이 중 이태원 직접 관련 환자가 89명, 이 환자들로 인한 전파가 79명입니다. 현재까지 4차 감염까지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내고 익명검사 도입 등 진단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16일 18시까지 이태원 클럽 사례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은 건수는 6만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주말로 인한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여파는 방역망의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의 존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고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감염 사례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력은 우리 의료체계의 대응 가능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일일 평균 18.4명으로 이전 2주간의 9.1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50명 이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1,000명 이하로 떨어져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계속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단 발생 건수는 이태원 클럽 관련 한 건으로 대규모의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은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이상의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그 특성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종식될 수 없습니다. 초기부터 확산 속도가 빠르고 무증상 환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길게는 2년까지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확진 환자가 지역사회에 항상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용한 전파자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살아갈 각오를 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확산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총력을 다해 속도전을 펼쳐 코로나19를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확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방역수칙들이 일상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유형에 따라 방역수칙의 수준과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르게 마련할 것입니다. 위험도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고위험 시설에는 핵심 수칙이 권고적 성격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정확한 역학조사에 기반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해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입영 장병들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향후 8주간 매주 6,300여 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젊은 사람들의 감염 현황을 조사하고 군을 보고하겠습니다. 각 학교는 5월 20일로 예정된 고3 등교에 대비하여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학교에 통보하는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교육 활동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기가 조치하도록 안내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역 지침을 학교에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방심일 것입니다. 정부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장기전을 생각하며 각오를 다져주십시오. 방역수칙 준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이 일상생활 속에 습관과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운영 제한과 관련된 명령을 내렸고 또 각 지자체별로 집합 금지와 관련된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명령은 매우 강력한 법률적 조치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 중에서 강력한 이제 법률적 조치에 해당을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에 대한 어떤 수준을 지자체의 사항에 따라서 조금 달리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노력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점검 활동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이라는 이 강력한 조치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게끔 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이제 보안 사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고위험 시설이라고 이제 분류를 한 것이 종교 시설, 그다음에 실내 체육 시설, 그다음에 학원, 노래방 등 이러한 고위험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과 관련되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종교 시설 그리고 콜센터 등에서는 이태원 감염 확진자가 머물렀지만은 집단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위험 시설, 유흥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여러 가지 감염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낮출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남은 숙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활방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유흥시설 등 이제 고위험 시설, 특히 방역 수칙을 지키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진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